네, 이번 키워드 구원투수입니다. 기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급해진 여당 한동훈 천하람 구원 등판 시키자란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같이 볼까요? 3.8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없는 여당, 국민의힘, 이게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추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이 국민의힘,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오르다가 쭉 떨어져서 34%, 민주당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서 35%, 그래서 민주당이 1%포인트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1%야 오차범위 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리얼미터 또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역시나 빨간색 국민의힘, 파란색 민주당입니다. 근데 쭉 가다가 마지막 보겠습니다. 민주당 45.4, 국민의힘 37.9입니다. 이 격차가 7%포인트가 지금 넘는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 밖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한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주 69시간의 어떤 논란의 어떤 문제, 네.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이준석계가 사실 전부 다 이제 탈락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복합적으로 네.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으로 그게 다 작용했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동훈 장관이나 뭐 천하람 그 지역위원장을 다시 끼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반면교사로 한번 삼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MZ 세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네. 다름이 아니고 임국공 사태와 조국 장관의 사태였거든요. 지금 사태는 분명한 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홍석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69시간제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한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시 구원 등판시켜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도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일자리가 왜 없냐, 중동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지율 하락이 뭐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정책의 문제다라는 지금 취지로 말씀을 그러면 주셨는데. 안철수 네. 전 대표도 네. 같이 합류시켜야지 왜 누군 되고 누구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홍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이미 안철수 의원으로 합류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미 안 의원 합류가 돼 있습니다라고 지금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분명한 건 집권 여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7%포인트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까 제가 한동훈 장관 얘기 잠깐 키워드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말씀드렸죠.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총선 수도권 지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얘기 누가 했느냐? 박수영 신임 여의도연구원장 실세입니다. 여의도연구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예.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그러면 수도권을 지휘하는 뭐 선대본부장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그 뭐 어차피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저와는 무관한 얘기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박수현 여연원장은 뭐 총선 지휘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 장관 싫은데 여권에서 띄우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관 이상 되면 이제 정부직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몸은 자기 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본인이 이제 설사
정치에 뭐 관심이 있든 없든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과 이제 당에서 또 차출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동훈 장관에게 사인 받아와라 이런 부탁을 사인이요? 예, 분들도 많고 네. 또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여성 또 의원들조차도 한동훈 장관하고 꼭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 네. 참 부럽기도 부러운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분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선거에서 좀 효과를 볼 어떤 그 여지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좀 논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 우리 네. 박정 의원님 말씀처럼 네. 지금 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좀 이끌어낼 것인가 좀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네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세 분은 나올 것이다. 홍 의원님은 안 나올 것이다. 아니, 저는 뭐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네. 좀 여지를 좀 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올 것이다라는 분들 중에서 김현정 대변인님. 나올 것이다에 손을 든 이유. 아니, 지금도 계속 정치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명백하다. 임명직 국무위원인데 네? 완전히 편파적으로 그냥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은 지금으로서. 무관하다고 또 그러잖아요. 바로 어제. 그것도 정치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일환이다. 네, 지금 벌써 정치 총선에 출마한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저분은 우리 이재명 대표 있지 않습니까? 표적 네. 수사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지휘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보통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인지도 있거나 네. 당의 간판으로 내세울 만한 분들은 총선 한두 달 전에 그때 이제 이렇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총선 승리를 해서 부득이한 선택으로 내가 나간다 이런 식의 모양 갖추면서 이렇게 막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밑에 지금 깔려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 법치 이런 그 키워드로 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검찰이 들어오면서 이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인식들이 국민 사이에서 대단히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오지만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 검찰의 그 언론 탄압이라든지 인권 탄압이 대가 도를 넘었다라는 그 보고서도 나와 있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도 보니까 검찰이 5% 이상 떨어졌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경찰, 검찰 중에 검찰의 가장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을 지금 그 선호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힘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그런 것이고 그 더불어민주당과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 네. 이런 보고 저는 이런 식의 태도들을 계속 지속한다라면 분명히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김현정 대변인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박 의원님. 네. 근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박수영 여연 원장은 수도권 총선을 뭐 지휘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민주당한테는 한동훈 장관이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법무부 장관 일을 열심히 하겠다. 네. 현재까지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쨌든 나중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총선에 출마할 거면 또 더 큰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거는 네. 이제까지의 그 국민의힘에 대한 전당대회를 지켜봤을 때도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현재까지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네. 총선에 나가라 마라 또는 총선을 지휘하라 이런 것들은 당의 요구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따를 수도 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박수영 우리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 셀럽을 넘어서 히어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히어로 영화의 대표적인 것이 마블 시리즈가 있고 그중에서 어벤져스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그 강대강의 싸움, 괴물과 괴물 또는 히어로와 이렇게 싸울 때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단지 이것이 상대를 히어로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지금 그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네. 그래서 국민을 위하는 것보다도 현재 본인이 히어로가 되기 위한 셀럽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거 아까도 지적했지만 정치는 타협이고 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면 저희한테는 민주당한테는 큰 위협이 되겠지만 지금처럼의 호불호가 완전히 갈리는 경우에는 꼭 그것이 민주당이 불리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스칼렛님이 총선은 안 나오지 대선은 모를까라고 얘기도 올려주셨는데 지금 유일하게 손을 안 든 분, 총선에 안 나올 거라고 한 분이 뭐 보류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보류라고 정정을 주셨습니다. 홍 네. 의원님, 총선이 아니라 대선에 나온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질문을 하신 스칼렛님이 굉장히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결국은 한동훈 네. 장관의 총선 차출은 네. 저희 당의 지지율하고 이제 연동된다고 봅니다. 정말 저희 당이 이제 뭐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구원 투수의 한 사람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충분히 이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저는 반드시 그래 될까 하는 그런 어떤 가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한 장관이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 대선을 두고 보면은 사실은 기간이 길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총선보다는 그게 대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새 2030 지지율이 윤 대통령 취임 대비 10%포인트가 지금 국민의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전체 지지율도 아까 저희 짚어봤습니다만 2030 지지율만 또 짚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 친이준석계 발탁론까지 나온다라는 기사입니다. 1년 사이 2030 지지율 10%포인트 떨어져 지금 어떤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연령별 좀 여론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을 보면 지금 18에서 29세, 뭐 102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2030, 요 구역입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은 40%대, 국민의힘은 30% 초반, 중반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20대, 특히 남성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서 그걸로 뭐 윤 대통령 굉장히 좀 힘을 얻어서 당선이 됐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은 민주당한테 상당히 좀 뒤지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계 발탁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홍 의원님, 이준석은 안 되지만 이준석계는 된다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계라는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이라는 분들이 네. 뭐 이준석 전 대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안 되고 이준석계는 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 당의 소중한 또 자원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 총선에서도 뭐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하든지 중요한 좀 역할을 좀 한다고 보고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그 페이스북 보면 지금 4월 1일부터 순진한 행보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순진한 행보가 순진한 순천과 뭐 진주의 약자 순진한 행보인데 아, 네네. 순천에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에 이제 그 통역 자원봉사를 가고 또 이제 진주에 교육 봉사를 하면서 뭐 일주일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런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이제 당의 지지율과 관계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뭐 이준석계와 이준석 대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조선일보 기사 있었죠. 그거 같이 좀 볼까요? 네. 아마도 여기서 말한 이준석계는 천하람 이 위원장인 거 당협위원장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천하람 위원장 지금 천하람 위원장한테 당직을 주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 건데 천하람 위원장이 최근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천하람 만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준석을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2030 지지율 단지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태도의 문제고 지금
배신당했다라고 느끼는 2030들을 어떻게 다시 설득해 나갈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고 제대로 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진 한 장 찍으면은 2030 지지율 오르지 않을까라고 혹여나 당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2030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지금 2030 지지율이 빠지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다. 네. 뭐 며칠 전에 이 얘기가 뭐 대두되기 전에 뭐 나왔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천하람 위원장 나를 만난다고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다고 2030이 마음을 돌리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임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은 천 위원장이 당직을 당에서 준다고 그럼 과연 맡을 것인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천하람 후보, 이제 천하람 후보께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30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네. 단순하게 지금 2030의 천하람 후보를 가지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어떻게 지지를 올리고 또 고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다, 2030을 무시한다 이런 저변이 깔린 거죠. 69시간 문제도 그렇고 대표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지금 위원장의 얘기는 타당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네. 국민을 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지금 8시 55분을 살짝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가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 8시부터 대학의 이 천원 아침밥, 대학 구내식당의 천원 아침밥에 직접 가서 MZ세대인 대학생들하고 같이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사실 또 대화를 아마 지금 한창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시부터 가서 밥을 먹는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행보 차원일 텐데 김 대변인님. 이런 소통 행보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030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좀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이제 공정과 상식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한 층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에 보면 청년 일자리 예산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 1,000원 저기 대학가의 1,000원 저 예산도 네. 그 민주당에서 더 많이 늘리자라고 했는데 정부 지원이 있는 겁니다, 저게. 그런데 반대했거든요. 2배로 늘었죠, 정부 반대해놓고 거기 가서 같이 1,000원짜리 식사 먹는다고 이게 청년들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했었나요? 같이 한다고 했었던 게 아니고. 민주당의 그 안보다는 되게 후퇴한 내용으로 예산이 그렇게 확인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 정부의 정책이 네. 2030을 향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정책 따로 놀고 뭐 치맥 먹고 이렇게 그 소통한다 해서 그 청년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오히려 더 이탈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MZ의 마음을 잘 못 챙기고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